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그 카톡으로 문자로 그리고 그 다이브웹에서 하는 Q&A 등에 굉장히 재밌는 주제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이빙 후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산소를 흡입하면 어떤가 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특별한 정상이 없고 하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에 되게 좀 고맙게 인사를 많이 해두셨어요. 어쨌든 그 질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이버들이 와서 다이빙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그 소위 그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의 권장 수면 휴식 시간이 많이 짧을 때 이런 사람들 비행기 타기 전에 산소 흡입을 좀 많이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아주 멋진 생각입니다 라는 것이 그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주제도 재밌고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이빙 후 산소 사용에 대한 거고요. 뭐 제가 일부러 항공기 탑승 전은 제가 글씨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꼭 그 항공기 탑승과 관련되는 이슈가 아니어도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좀 고려해 볼 만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해봤습니다. 다이빙 후에 산소 사용을 왜 하는가? 그 다음에 뭐 왜 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주제가 될 거고요. 순수 산소, 100% 산소가 좋겠다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 산소를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흡입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또한 특히 항공기 탑승과 관련되는 이런 분이라면 또 굳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이빙 후에 보다 안전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결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하는가? 이 감압병에 산소가 좋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제는 뭐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여러 주제의 여러 영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다이빙을 마친 다이버에게 감압병 증상이 있건 없건, 또 비행기 탑승까지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건 없건 산소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해로울 건 없습니다. 대신 딱 조건은 제가 봐서는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이분이 산소로 인해서 다른 장기에 손상을 받은 적이 있나 없나, 산소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또 폐나 이런데 산소로 인한 어떤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던 분은 당연히 안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다이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산소를 흡입하는 장소를 산소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수면에 올라와서 배에 탈 때까지 계속 나이트록스를 흡입합니다. 일반 공기를 할 때는 별로 안 합니다. 뭐냐 하면 몸속에 사실 질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는 것보다 나이트록스를 흡입해주면 질소 배출의 시간이 확실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수면에 올라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마스크도 벗고 호흡기도 위에서 빼고, 그 다음에 제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선글라스를 꼭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고 좀 그 역겹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그
지금 이 영상 촬영할 때도 양쪽에서 이렇게 조명을 좀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눈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쨌든 그게 산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 산소 사용은 절대로 다이버에게 해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산소를 쓰는 게 좋으냐? 당연히 100% 순수 산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뭐 당연히 산소의 퍼센트가 높을수록 좋을 거고요. 만약에 그 산소를 구비하지 않은 리조트이고 만약에 그 리조트에 나이트록스가 있다면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는 나이트록스를 흡입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테크니컬 다이빙을 주로 하는 그런 리조트라면 거기에는 그 감압 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100%, 80%, 50% 뭐 이런 식의 그 나이트록스나 순수 산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장비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산소 실린더는 일반 실린더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붙어 있는 이 호흡기는 마스크를 봐서는 이것은 계속 흐르는 연속 흐름형 마스크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호흡기도 요구형이 좋습니다. 마치 스쿠버 호흡기처럼 내가 흡입할 때만 산소가 나오면, 그래야지 산소를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도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마스크보다는 저희들이 공기가 마스크를 커핑을 해놓은, 그래서 코에 우리가 부착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공기가 산소를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종류의 마스크가 좋고, 스쿠버 호흡기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대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병이 없는 상태니까요. 병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산소를 사용할 때 그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 게 산소가 100%가 그대로 저희들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소 공급자 과정을 밟으시면 그 대부분 교육단체에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CPR, 퍼스트에이드 여기에 산소 공급자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교육자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무슨 대안을 광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된 산소 공급자 교육은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 산소 장비를 가지고 직접 그 만져서 열어보고 닫아보고 해체하고 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다이버라면, 특히 그 레스큐 다이버 이상이라면 이 교육을 꼭 한 받아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사용할 때는, 실제로는 산소를 사용할 때는 이 산소 공급자 과정을 받았다는 그 인증증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산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항공기 탑승할 때까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일수록 산소도 사용하시지만 물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계속 가십시오. 그것이 저희 몸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주고, 특히 몸속에 어떤 이물질로 떠다니는 그런 질소 버블이 있다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 그 다음에 사우나, 온탕 찾으러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정상이 없으면 특별히 이 산소를 꼭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호흡할 때마다 많은 양의 그 과다한 질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처럼 항공기 탑승 시간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산소 흡입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산소 흡입을 할 때는 100% 산소를 요구형 디만드 발브로 내가 산소의 낭비 없이 마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시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그 운동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빙 후에 산소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리조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님들에게 그렇게 권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